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12주차 강의죠. 오늘은 독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장기 시장 공급 곡선, 저번 시간에 경쟁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장기 시장 공급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죠. 네, 그 이야기를 좀 하다가 하고 독점 시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장기 시장 공급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다.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 조건이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불변이다 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그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 동일과 불변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제 파기시키는, 이거는 좀 강한 가정이죠.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고 불변하다, 비용 조건이. 이거는 좀 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만 위배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 네, 동일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불변이 아니라 비용 조건이 생산량이 증가될수록 비용이 오르는 그런 구조다라고 해보죠. 네, 했을 때 요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이 동일하고 비용 조건이 생산량과 무관하게 불변이다. 네,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불변이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선이었죠. 네. 네, 수평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수평선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네, 이런 거였죠. 네, 이렇게 그렸을 때 Q고 제로고 했을 때 이제 장기일 경우에 있어서의 균형점이 어디냐를 찾아보면, 일단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 이게 P가 AR이고 MR일 경우에 여기 이게 LAC였고 이게 LMC였죠. 네. 장기, 이게 잘 나오지가 않는데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AC, 즉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균형이 발생한다. 장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기 있으면, 예컨대 지금 요 P가 여기서 성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P가 여기서 성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이게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이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시장 장기에 있어서의 시장 균형점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떤 충격, 외부의 충격이 발생을 해서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생산량도 Q1에서 Q2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가격도 원래 P1에서 P2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네,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직면한 직면한 수요 곡선도 원래는 P1에서 P2로 바뀔 거 아니에요? 네, P2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생산량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각 기업들도 그 수요에 대처를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걸 의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산량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봐야 지금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은 동일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산량 증가에 대해서 비용이 불변이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불변이다라고 한다면은 비용이 그대 이게 비용 곡선 지금 LMC 곡선이랑 LAC 곡선 요 곡선은 그대로라는 거죠. 네, 그대로라는 겁니다. 네. 이게 비용 구조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그대로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올라봐야 가격이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격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가격 구조가 성립이 되게 될 거고, 요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P 이꼴 AR은 MR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원이라면 이건 2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MR 이꼴 MC가 여기서 성립을 하게 되죠. 네. 이게 MC고 그 다음에 MR2가 여기니까 여기 성립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요만큼 가격과 LAC 요만큼 요만큼의 차이만큼 이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이윤이 발생해요. 그래서 장기에 있어서는 이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면 장기에는 그 기업이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그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합니다.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있게 되죠. 네, 그러면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네, 생산량. 즉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초과 이윤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이동을 하냐면 초과 공급이 없어질 때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가격 수준 그러니까 이 없어지려면은 결국 공급 곡선이 여기까지 이동을 다시 P1이 될 때까지 지금 요 P1 상태에서는 이건 정상 이윤이었죠. 이윤이 제로였습니다. 네, 정상 이윤이었죠. 그래서 이 정상 이윤까지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P1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P1이었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기에 있어서는 P2라고 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균형이라고 하는 건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P2가 되면은 초과 이윤 발생으로 인해서 신규 기업의 진입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 증가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서 가격은 다시 P1 상태로 돌아와야지만이 정상 이윤을 가지게 되고 이 수준에서 다시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되게 되고 정상 이윤만을 향유하게 되면서 더 이상 초과 이윤에 의한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없어지죠. 정상 이윤이면 없어지고 시장 진입도 없어지고 생산량도 늘어나지가 않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요게 요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P1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Q3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결국에 시장의 공급 곡선을 그리게 되면 P는 가만히 있는데 장기적으로 P는 가만히 있고 Q만 늘어났죠. 생산량만 늘어났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장기에 있어서의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평선이 되는 거죠.
요게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 불변일 경우에는 수평선의 장기시장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모든 기업의 그 비용 조건이 동일해진다? 동일해지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같은 산업이라고 한다면, 같은 시장에 있는 같은 산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따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같아질 수는 있어요.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이, 비용 구조가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량에 따라서 비용 구조가 불변이다. 사실 생산량이 늘어서 그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더 많은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해야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그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변이다.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불변이 나타난다. 이거는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변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비용 구조가 늘어납니다. 네, 늘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일하지 않거니와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장기시장 공급 곡선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요 결론적으로 요거는 우상향의 공급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요거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비용 구조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알아보면 예컨대 이런 거죠. 네. 방금 요 그래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원래 이거였지 않습니까? 원래 수요 공급 곡선이 요거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격이 발생을 하고 가격이 P1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이 돼 있었고 그거를 그대로 가격 수용자로서 받아들인 그 경쟁 기업은 요 P1 수준을 그대로 내가 몇 개를 생산하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가정하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격 조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요거 LH 이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결국 정상 이웃만을 향유하는 장기 균형점이 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외부 충격이 발생을 해서 이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수요가 갑자기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가격도 P2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고 그 P2라고 하는 가격 수준을 그대로 수용한 그 가격 수용자인 경쟁 기업은 다시 P2 수준에서의 수평선 모양 이것이 그 경쟁 기업의 그 경쟁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지금 생산량이 Q1에서 Q2 수준으로 전체적인 생산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이 경우에서도 지금 원래 요 수준에 있었는데 이거 원래 스몰 Q였죠. 네, 스몰 Q였는데 이 스몰 Q1에서 여기서 이제 그 균형점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아직 균형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Q2 수준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래는 비용 구조도 불변이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이제 비용 구조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승을 한다. 비용이 Q1에서 Q2로 상승을 하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불변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비용 구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 LAC1에서 LAC2 수준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LMC도 LMC1에서 LMC2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초과 수요가 지금 P2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어느 만큼 나냐 하면은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나게 되겠죠. 네. 요만큼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요만큼의 사각형만큼이 초과 이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초과 이윤이 지금 뭐가 잘 안 보이는데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초과 이윤 발생으로 인해서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지만 지금 요 수준에서 정상 이제 비용 구조가 올랐기 때문에 요 수준에서 정상 이윤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가격이 요 정도 수준에서 책정이 P3 수준으로 책정이 될 때 지금 요 LAC2의 최저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상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 이윤에 해당되는 가격 수준, 즉 LAC2 최저점에 해당되는 높이에 있어서의 가격 수준, 즉 P3죠. P3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요만큼. 그러니까 생산량 증가에 따른 비용 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빨간색 화살표만큼 공급 곡선이 이동을 했을 텐데 이제 공급 곡선은 파란색만큼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고 원래 균형점과 그 비용 구조가 상승하고 나서의 그 균형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연결선이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향하는 형태의 장기 공급 곡선이 된다고. 네. 방금은 가격이 지금 비용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불변했잖아요. 네. 생산량이 증가해봐야 그 가격이 불변해서 수평선이었는데 수평선 모양으로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이 도출됐는데 이제는 이 파란색 우상향 형태의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이 도출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생산량 증가로 인해 비용 구조가 상승을 한다면 이런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나온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일단 가정한 상태에서 불변이 아니라면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일하다면 일단 전제가 돼 있었어요. 근데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즉 요 다른 그래프로 그려보죠. 네, 동일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말은 기업들마다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비용 구조가 다를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이 생산을 할 때의 비용 구조가 다른데 비용 구조가 낮은 기업들부터 채용이 될 거잖아요. 왜냐면 그 비용 구조가 낮은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격이 가장 낮을 테니까. 그래서 가격이 낮은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낮게 가격을 책정한 그 기업의 생산물을 살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에는 비용 구조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팔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Q가 있고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 그러니까 경쟁 기업이에요. 경쟁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의 이런 장기에 있어서는 이 LAC의 최저점에서 가격이 책정이 된다 이거예요. 책정이 된다 이겁니다. 네. 책정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이 기업 1입니다. 경쟁 기업 1이 만약에 Q1만큼 생산을 하는 상황에서 Q1만큼을 누군가가 수요를 한다면 Q1만큼의 그 거래량만큼은 이게 만약에 P1이라고 한다면 P1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Q1과 P1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이게 공급 곡선의 한 점이 되겠죠. 근데 P1을 초과했을 때 또 다른 기업, 뭐 경쟁 기업 2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쟁 기업 2, 경쟁 기업이라는 것은 경쟁 시장에 내에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가 얘는 또 추가적으로 Q1보다 더 많은 추가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시장에서 수요를 한다 그러면은 얘는 또 Q2만큼 생산을 하게 될 것인데 얘는 이만큼 그러니까 비용 구조가 LAC 이게 1이고 이게 2다 그러면 요 수준에서 가격이 P2로 책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오른다 이거. P1에서 P2 또 세 번째 그러니까 비용 구조가 낮은 애들부터 높은 애들 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니까 점점 가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P가 증가할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로 비용 구조가 올라가는 순차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이런 식의 우상향의 공급 곡선을 우리가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으면 비용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 그러니까 낮은 데서부터 높은 순으로 기업들의 비용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시장에서 채택이 될 테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산량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낮은 가격을 향유할 수 있지만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 비용 구조가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용 구조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하향에 동일하지 않거나 생산량에 따라서 비용 구조가 높아지는 그런 조건이 걸려 있다면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공급 곡선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경우에도 효율적이거든요. 네, 효율성.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네,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형태를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이렇게 우리가 할 거지만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그 효율적인 시장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요거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P 이꼴 MC입니다. 네, P 이꼴 MC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습니다. 네,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했고 이렇게 P 이꼴 MR AR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ATC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MC다 그러면은 MR 이꼴을 MR과 MC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균형이 발생을 했잖아요. 균형점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 P가 되죠. 네, P가 되는데 그러면 P랑 MC랑 같아요. 네, P의 높이든 MC의 높이든 같잖아요. 지금 요 Q 스타 수준에서 같잖아요. 그러니까 P 이꼴 MC입니다. 네, P 이꼴 MC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P 이꼴 MC라고 하는 게 이게 효율성 조건입니다. 네. 근데 P 이꼴 MC인 시장은 P 이꼴 MC가 성립하고 있는 시장은 경쟁 시장밖에 없어요. 네, 경쟁 시장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장들은 다 P 이꼴 MC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이유는 뭐냐면 장기에 있어서 이거는 장단기 다 마찬가지거든요. 장기든 단기든 장기든 다 P 이꼴 MC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장기에 있어서 LAC 최저점에서 균형점이 성립을 하잖아요. 최저점에서 균형이 성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에 있어서 LAC 최저점에서 성립을 한다는 즉 이런 거죠. 네, Q0 있는데 이게 LAC 곡선인데 LAC 곡선 최저점에서 균형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균형이 발생하잖아요. 네. 발생을 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 직면한 장기에 있어서의 수요 곡선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성립을 했잖아요. 최저점 그러니까 이게 LAC가 뭡니까? 장기 평균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최저인 곳에서 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효율성이 담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 이꼴 MC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쟁 시장이 효율적인 이유는 P 이꼴 MC. 그 다음에 장기에 있어서 LAC의 최저점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경쟁 시장이 효율성을 담보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살펴볼 거예요. P 이꼴 MC. P 이꼴 MC가 아니면 왜 비효율적인가? 이거가 왜 효율적인 지점인가는 나중에 이제 독점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독점 시장 이야기를 할 텐데 독점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하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효율적인 이유는 P 이꼴 MC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경쟁 시장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 시장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한 거라고 한다면은
한 거라고 한다면은 결국 총체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뭘 인지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된다. 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아담 스미스는 이야기했지만 현대경제학에서는 그거를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두 힘이 시장에 상호작용을 해서 시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됐고, 그것이 이제 공익인 효율성을 달성시켜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효율성을 달성시켜 주는 것은 이 시장 자체가 경쟁 시장일 때요. 경쟁 시장일 때, 이 시장 자체가, 이 시장 메커니즘 할 때 그 시장 자체가 경쟁이 활발한 경쟁 시장일 때 이 효율성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했죠. 네.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사익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사익입니다. 근데 우리에 있어서는 이 이윤 극대점들의 집합이 결국 공급 곡선이다라고 하는 걸 도출을 했었죠. 저번 시간에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익이 결국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게 되고, 효용 극대점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수요 곡선으로 도출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익이 결국 수요 공급을 낳게 되고, 그것이 시장 균형으로 수렴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공익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렇게 우회해서 결국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각각의 분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독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시장 균형점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쟁 시장에서의 입니다. 네,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나머지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에서는 왜 그 시장이 경쟁 시장과는 달리 비효율적이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은 경쟁 시장으로 가야 하는 게 목표예요. 네, 더욱 독점 시장이든 독점적 경쟁 시장이든 과점 시장이든 다 경쟁적인 요소를, 경쟁적이면 경쟁적일수록 더 좋은 겁니다. 네. 그런 시장은 어느 정도 불안전한 경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독점 시장 이야기를 하면 이건 양극단이죠. 네, 양극단입니다.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은 양극단인데,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도 많고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도 많은,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자가 많으니까 매우 경쟁적이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독점 시장은 그 시장의 생산자가 하나인 경우예요. 네, 기업이 하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독점 시장을 정의하기로 엄밀하게 정의하면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가 존재하는 시장, 그 시장을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일한 생산자죠. 이 시장에서 유일한 생산자입니다. 한 기업만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그 상품이 대체제가 존재를 해버리면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을 한 기업만 생산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그 상품에 대체제가 많아버리면 사실 그 상품이 만약에 조금만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그 상품을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대체제가 있다, 밀접한 대체제가 있다면 안 사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다 수요자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상품, 그 상품은 아니지만 다른 상품을 수요해 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독점 기업의 가격 설정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가격 설정 능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가격을 조금만 올려보니 물론 그 상품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시장은. 근데 대체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조금만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 상품은 누구도 사지 않는 상품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독점 기업이 아니에요. 가격 설정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 능력이 있는 꽤 많은 그런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없다 그러면 가격 설정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독점 기업이 아닙니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거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컨대 전기 생산자, 전력 생산자다라고 했을 때 전력을 뭐에 대한 대체제가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상품은 없어요. 대체제가 없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밀접한 대체제가 많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컨대 뭐 전기다. 전기라 그러면 우리가 전기 말고 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다른 대체제들이 있잖아요. 그 촛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반딧불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기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좀 말도 안 되게 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촛불을 찾겠죠. 전기를 쓰기보다는 촛불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사실은 촛불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충분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촛불을 켜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훨씬 질이 좋거든. 촛불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전기는. 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촛불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너무 그건 사실 사용을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전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차이만큼, 그 차이만큼, 그 가격 차이만큼은 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만 존재하는 시장을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중요해요. 얼마나 대체제가 많으냐 또는 대체제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독점 기업인지 아닌지 실질적인 독점 기업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점 기업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스펙트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네. 스펙트럼을 그리기 독점도에 따라서 그렸고 그걸 독점도라고 하는 건 기업의 가격 설정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 설정 능력. 근데 경쟁 시장은 가격 설정 능력이 전혀 없었죠. 가격 설정 능력이 제로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독점적 경쟁 시장은 가격 설정 능력이 조금 있고 그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가격 설정 능력인 게 과점 시장, 소수의 기업만 있는 과점 시장이고, 독점 시장은 가격 설정 능력이 꽤 있는 그런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 네 가지 시장 그 형태 중에 독점 시장이 가격 설정 능력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유일한, 오직 한, 그리고 밀접한 대체제가 별로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독점 시장은 가격 설정 능력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분기점을 냈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했지만 요걸 분기점으로 해서 그 경쟁 시장은 가격 수용자였고 나머지 시장은 가격 설정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이든 과점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기업이 가격 설정자로 가정돼 있습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어요. 물론 가격 설정 능력은 좀 다릅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독점도 또는 가격 설정 능력이 좀 다릅니다. 독점 시장이 가장 독점도 또는 가격 설정 능력이 크고 그 다음이 과점 시장이고 그 다음 독점적 경쟁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이라도 가격 설정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요 세 개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분기점을 나누기로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죠. 네, 여기서 나누기로 여기서 경쟁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 장벽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과점 시장하고 독점 시장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있어버리면 장기에 있어서도 신규 기업이 진입을 못합니다. 못하도록 가정돼 있어요.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말은 신규 기업이 진입했을 때 그것을 기존 기업들이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면 그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기업이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 이걸 진입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장 이론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단기는 시장의 진퇴가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단기라 그랬고 시장의 진퇴가 자유로운 경우를 우리가 장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장기면은 신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 시장을 분석할 때는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들어온다, 장기에서는 들어온다는 가정이 하나 추가됐죠. 하나의 변수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하나 추가됐지 않습니까? 근데 진입 장벽이 있는 경우인 과점 시장과 독점 시장에서는 장기에서 신규 기업이 진입을 못합니다. 못해요. 신규 기업이 진입을 왜냐하면 진입 장벽 때문에 장기에도 진입을 못하는 걸로 가정이 돼요. 물론 기존 기업의 퇴출은 가능합니다. 기존 기업이 망하는 건 가능해요. 망하는 건 이게 그러니까 장기에 있어서는 뭐죠? 진퇴가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시장의 진퇴는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말하는 거예요. 진퇴할 때 진은 퇴는 퇴출을 말합니다. 기존 기업의 퇴출을 의미해요. 퇴출. 그래서 진퇴가 자유로운데 과점 시장과 독점 시장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란 말 자체가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막고 있어요.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장기든 단기든 지금 현재 유일한 기업, 독점 시장에는 유일한 기업이 하나 있고 과점 시장에는 소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경쟁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은 생산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장이거든요. 생산자가 많은.
그 시장에 생산자가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에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즉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 시장을 지금 분석을 할 텐데 장기에도 독점이에요. 장기에도 독점입니다. 신규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 시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 설정되어 있는, 이론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정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독점의 발생 원인이 뭐냐? 방금 이야기한 거죠.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독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기업이 지금 왜 독점, 이 시장에 생산자가 유일하게 혼자만 있느냐, 하나의 기업만 존재를 하느냐라고 하면 신규 기업이 진입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독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진입장벽이 있느냐, 그 신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떻게 강구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적혀 있는 대로 독점의 발생 원인 진입장벽인데, 이게 다 진입장벽이에요.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생산 요소가 독점돼 있으면, 그렇죠. 네. 생산 요소가 독점돼 있다.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투입돼야 될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한 기업만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용납 없이 이 생산물은 독점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만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이 될 것이고, 이게 팔리는 시장은 독점 시장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공동체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나오는 곳이 우물 한 군데서만 나온다. 그러면 그 우물을 소유한 사람이 독점 생산자가 되겠죠. 그 물 생산자. 그러면 그 우물을 소유한 사람이 독점 생산자 또는 독점 기업이 될 겁니다. 독점 시장, 그 물 시장은 독점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생산 요소가 독점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교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어디든 생산 요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주로나는 어떤 물질이 다른 나라에서 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그 생산 요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가 독점되는 경우는 지금 세계화가 되어 있는 이 판국에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벽으로는 정부에 의한 독점과 자연 독점이 있는데, 정부에 의한 독점이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독점이죠. 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독점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부가 독점권을 또는 특혜를 부여한 그런 거에 의해서 독점이 발생하는, 정부에 의한 독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특허권이나 저작권 이런 게 있고요.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독점을 의미합니다. 이건 경제, 그러니까 앞에는 정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데, 이거는 자연적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독점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 자연 독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건 자연 독점이에요.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을 했는가?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 그냥 시장 그 스스로 발생시킨 독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에 의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독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독점보다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크죠. 네.
자, 그 이야기는 정부에 의한 독점과 자연 독점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